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주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권순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작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 코스닥 지수는 마의 550선 뚫어내는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그리고 고공행진 중인 코스닥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부장님 먼저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코스피는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죠. 키 리졸브가 시작된 11일 키 리졸브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인지 11일 주식시장은 장이 개시되자마자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결국 14일에는요, 1980선마저 깨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주식시장은 1986.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특히 다우존스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보여준 코스피 지수의 이런 부진한 모습은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디커플링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550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 상승세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닥 지수는 544.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3월에 첫 거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특히 그 설 연휴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좀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 지난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은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설 연휴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지수 상승을 이끌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지지난주에 그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좀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수급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엔달러 환율이 96엔까지 넘어서면서 엔저가 다시 한번 부각됐고요. 여기에다가 1,1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최근 경제 지표 개선세가 약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금이 약간 지금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됐고 수급도 좀 꼬이게 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디커플링이 다시 시작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일단 현재 드러난 현상은 디커플링이 맞습니다. 즉 비동조화 현상인데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서로 다른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난 1월처럼 조금 심각한 국면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요. 지금 국내 지수가 계속 추가 하락할 때마다 국내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그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추락 하락할 경우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조언입니다. 특히 그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지수 하방이 비교적 견고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코스피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모멘텀이 뭔가 나타나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재정 감축 이후에 그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만기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금통위도 열렸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이 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내일이죠. 19일 그리고 20일 이틀간 그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그 한동안 이슈가 됐던 양적 완화, 그 조기 종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차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죠. 자넷 앨런 연준 부의장이 양적 완화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미국 경기가 약간 회복세를 조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빨리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결국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또다시 그 양적 완화 조기 종결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큰 이벤트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변수만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투자에 참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의 시작에 관심이 몰려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21일 목요일이죠. 새벽에 이 결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시장 이번 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를 상승세로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반도 리스크죠. 그 남북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리스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앞서 그 엔저라든지 이런 환율 변화도 지금 새로운 이슈로 다시 부각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 개선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약간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이제 5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550포인트까지 돌파했다 이렇게 됐는데 참 이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의 상승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초 490선 후반대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불과 지금 두 달 보름 만에 거의 550선을 뚫고 55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으로 지금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듯이 뭔가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기대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이미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사실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어떤 투자의 장이라기보다는 약간 투기판처럼 비춰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각종 테마주가 난립하면서 어떤 한탕을 노리는 그런 시장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는데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거의 지금 현재까지 약 6천억에 가까운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투자 시장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금융위기 이전에 지금 현재 그 특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지금 육박한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향후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사는 코스닥 지수가 과연 600을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외국인의 수급과 또 600선이 돌파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순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망해봤습니다.